자, 세계 최대 석유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가 이제 드디어 12월에 상장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함께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원래 11월 상장 예정했다가 네, 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12월에 한대요? 예. 어떻게 된 이제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일단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11월 3일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공모에 대한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아, 그건 그럼 진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공모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공모에 대한 공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은 이제 완전히 확정이 돼서 진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부터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더니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또 지금 이제 간다고 이제 전격 발표를 하는 이런 네. 걸 보면은 이런 왔다 갔다는 사실 몇 예. 년 됐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중동 사업 특징 자체가 원래 이런 국책 사업들은 특히 그런 경향이 더 강한데 대규모의 발전소 사업 뭐 이런 네.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IWPP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담수 발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한 몇 년을 끌어요, 진짜. 예. 오락가락하면서. 오락가락하면서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네네. 있는데 첫째는 일단 이 사람들이 밀당을 하면서 가격을 좀 더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하면은 일단 무조건 접어버려요. 아, 원래 성향이요? 예, 원래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조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중동 사업은 하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와 자금과 인력이 소비가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중동에서 사업을 한 14년 정도 네. 하셨다고 하셨죠? 네. 자주 겪으셨겠어요? 그 오락가락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이랬다 그냥 저랬다. 네.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상장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블룸버그에도 나왔는데 네네. 일단은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잡아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기사를 가져왔고요. 네. 일단 유럽이라든가 중동 쪽은 일단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11월 17일까지 해서 공모가를 일단은 준비를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12월 4일까지 이제 거래가 이제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거래일은 12월 11일부터 해서 그때부터 이제 타다울에서 거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표를 일단 압축을 해서 이제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공모는 이제 11월 3일에 나오고 결정일이 11월 17일. 그 다음에 공모가 결정이 돼서 이 주식을 판매하는 거는 12월 4일.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공모주 청약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전체가. 청약인 거죠. 네네. 그래서 청약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가 12월 4일에 되고 나면은 일주일 뒤인 11일부터는 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아람코가 지금 왕실 쪽에서 2조 달러의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정한 건 1조 5천억 달러로 낮춰 잡고 네. 거기서 최초 공개 지분을 3%에 450억 달러로 잡아서 그래서 요걸로 진행을 하겠다. 1차분을 이렇게 왕실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게 5년 전에 있었던 알리바바보다는 훨씬 더 커요. 아, 그 450억 달러가. 예, 조 분량 자체는 사실은 알리바바보다도 훨씬 더 커요. 네. 최초 공개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유럽계 은행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재 유럽 은행들이 달리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네네. 수 있는 큰 어떤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번 아람코에서 이런 공고를 내준 것이 굉장히 금융사들의 숨통을 좀 터주고 4분기 네.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밝은 전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아까 잠깐 보셨듯이 기업 가치를 일단 낮춰 잡고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그 다음을 바로 거의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랬더니 거의 거기 맞춰서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얘들도 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우디 아람코가 그 상장을 한다. 원래 만약에 상장을 안 해도
돈을 굉장히 쉽게 버는 그런 기업이라면 굳이 그 기업의 주인은 상장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이 모두 다 내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상장을 한다. 안 그래도 원유 가격도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는 거는 뭔가 어려운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네네. 그 2014, 15년에 유가 폭락이 한번 왔던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오펙이 이제 유가를 가지고서 한번 싸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셰일 오일을 투입을 해가지고 거의 20불대까지 떨궜던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얘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우디의 왕실 자금이 주로 어디를 나가냐면은 국민들한테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네, 네. 그래서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 지원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건 줄일 수 없죠. 그걸 줄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왕실 재정이 자꾸 고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장 웃기는 것이 그 빈살만 왕세자가 그래서 자신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그 6성급 호텔에다가 네. 정친 왕족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감옥이라 그래놓고는 가다 놓고 네.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째 충성맹세해라. 나 왕세자다. 네네. 두 번째 지금 왕실이 어려우니 너희들 주머니 좀 털어야겠다. 아. 왕실을 위해서 돈 좀 객출해라. 네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제 국채 발행하고 네네. 그래도 또 안 되니 이제 아람코를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당히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네. 이 특히 그 왕실 재정에서 그 국민들한테 나간 지원금의 규모가 이 GCC 국가들 특히 이제 산유국들은 네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은 이런 사정은 속도 모르고 네. 계속 애들을 숨풍숨풍 낳고 있어요. 사우디 국민들이요. 사우디도 그렇고 산유국 국민들이 애들을 네네. 자꾸 숨풍숨풍 낳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GCC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인구 연령대가 한 20대 중반 후반 정도로 굉장히 어립니다. 젊은 네. 편이라 가지고 젊은 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왕실의 고민들이 아무튼 깊죠. 아,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오너와 경영자의 차이를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너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100% 지분을 가장 다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경영자는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사우디 왕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오너는 오너인데 일부 지분을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이게 뭐 경영 침해 아니면 이제 경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 잠깐 발려드렸듯이 일단은 최초 IPO 하는 금액이 전체 지분의 3%밖에 안 3%밖에 안 되긴 돼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에 다른 기사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팔다가 보니 너무 등치가 커서 팔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네. 종친들한테 너희들이 주식을 사고 너희들 재산을 나한테 국가에 넘겨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람코 주식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 종친들은 집안 살리는 셈 치고 재산 좀 우리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증자한 해서 거네요, 증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종친들한테 좀 강매 비슷하게 해서 네네. 그렇게 넘긴 것이 좀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뭐 그 나중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이제 그 왕실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그 사촌이라든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돈이 많고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알고 있는 그 샤리크 맘루켄 그러니까 킹덤 홀딩스의 네네. 그 알왈리드 빈 탈랄이라는 아주 네네. 유명한 분이 있죠. 네. 그 우리 그 옛날에 썬코하고 연결됐던 그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지금 특히 이제 돈을 많이 요청을 받아요, 사실은. 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리야드에 동부에 안 있고 서부 쪽에서 자기 자체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왕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저렇게 돈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떨어져가 저렇게 있으면 반역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렇죠. 봐서 상당히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호텔에 감금됐을 때도 제일 오래 감금이 되고 또 상당히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견제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왕실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런 네네.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넘어갔는데 네네. 이 아이비들하고 그다음에 왕실하고 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왕실은 지금 현재 그 니옴이라 그래서 그 홍해 쪽에 있는 신도시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지원금도 줘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기업 정책하는 데는 재원을 하려고 그러면 아람코에 대한 상장 필요하고 제휴가 돌파구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국제적인 신뢰도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타다우를 국제 시장에 나서 국제 증시로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자기들은 이제 그만큼 야심차게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단 타다우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DR 발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증권이 국제 증시에 상장이 되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사우디 증시도 그러니까요. 그만큼 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겠죠. 같이 노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자체 관행 쉽게 해서 왕실에서 야 이게 돈 몇 푼 좀 다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계속 공시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족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부가 아무래도 유출이 되니까 약간이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간섭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불화가 좀 더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대한 호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특히 얘들이 노리는 건 왜 이 조그마한 타다울에 IPO 하는 거에 이렇게 유럽 연행들이 목을 매냐면은 네네. 얘들이 DR 발행할 때 네네. 그때에 자기들이 이제 받을 수-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했잖니 그러고 패스트 퍼포먼스로 이걸 딱 집어넣었을 때 우선권이랄까 영국권 같은 걸 주장할 수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재미있는 얘기는 각각의 그 공모하는 파트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은행이 다 독식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부 다 쪼개 가지고 이거는 어느 은행, 이거는 어디, 이건 어디 이런 좀 쪼개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저희까지는 좋았는데 사우디 관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서구의 관습이라든가 그 비즈니스 관행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게 이 사업이 가다가 서다가를 되게 반복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네. 중동과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뭐 러시아의 간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네. 기회와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요거에 대해서 표를 하나 따로 더 만드는 네네.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사우디 IPO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의 국영 석유 회사가 네네.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번에 그러면 IPO를 할 때 사우디 지분도 좀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돈을 좀 배당금 형식으로 땡겨 올려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기들 기름은 더 계속 풀면서 그다음에 연정 한 3%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영권 참여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몰래 해서 결국 왕족들한테 돈 주고서는 그거 다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분 가진 상태에서 어떤 경영권에 대한 압박 같은 것도 네네.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당장은 오지 않는다 그래도 우선은 나중에 좀 더 이 공모라든가 이런 거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을 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랬을 때 러시아가 유가에 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예. 러시아의 그 기름값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중동이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그 패권의 접점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서로가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압력도 넣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은 러시아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푸틴이 과연 가만히 앉아 있을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국영회사라든가 아니면은 가즈프롬이라든가 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